옛날 한 시골 마을의 봉섭이라는 소작농이 아버지를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워낙에 힘이 세고 성실하기에 마을에서는 일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난 소작농이었지요. 대감님,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봉섭아, 무슨 일이냐잉?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기는 한디 우리 마을 소장농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일을 잘한다고 이름이 났는디 다음번 계약 때는 그래도 다른 소장농들보다 세경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디 말입니다. 뭐시라?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갑자기 너가 그렇게 세경을 올려달라는 것이 참말로 나는 당혹스럽구마잉. 그래요, 네가 네 말대로 일을 우리 마을 소장농 중에서는 제일 잘하니 내가 작년 그 심한 흉년에도 오직 너만은 쫓아내지 않고 일을 계속 줬지 않냐잉.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디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이 모이질 않아 이거 뭐 장가는커녕 아버지나 제대로 모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요. 그저 제가 일하는 만큼 다른 소장농들보다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대감님. 원매 봉섭이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마잉. 그런디 봉섭아, 나도 네한테 참말로 더 세경을 주고 싶은디 말이다.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금방 소문이 퍼져버려가지고 다른 소장농들도 더 세경을 올려달라고 할 텐디. 그러면 내가 부담이 돼서 소장농을 두는 것도 곤란해 버리지 않겠냐잉. 그러니까 봉섭이 네가 말이다. 조금만 다른 소장농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줬으면 좋겠는디 말이다잉. 오엄에 그것이 그러면 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대감님. 사람이란 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받게 되면 어떻게라도 자랑을 하고 싶은 법인디. 그러지 말고 내가 지난번처럼 봉섭이 너는 어떤 흉년이 들어도 안 쫓아내고 안정적으로 소자기를 줄 테니까 그걸로 좀 만족을 해줬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그리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 먼저 들어가 볼란다잉, 봉섭아. 대감님, 참말로 대감님. 봉섭이는 홀로 아버지를 모셔야 했기에 항상 소작농 일만 하느라 30이 넘도록 장가는커녕 여자도 제대로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벌이를 늘리고 싶었지만 욕심 많은 지주 홍배대감 때문에 그것조차 쉽지는 않았지요. 봉섭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째 네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구만. 아버지, 그것이 홍배대감 한티. 제가 제일 힘도 세고 일도 잘하니까 거기에 맞게 세경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기사 소장농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땅 주인이 못 해주겠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먼. 봉섭아, 내가 참말로 미안하다잉. 애비가 되어가지고 니한테 땅 한마직이라도 남겨줬으면 좋았을 것인디. 아무것도 준 것도 없이 이렇게 네 어깨에 앉아서 자식 새끼 앞길만 맞고 앉아있으니 아이고, 내 니한테 참말로 면목이 없구만, 봉섭아. 갑자기 이야기가 어째 또 그쪽으로 가버린답니까요? 지는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라도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시니까 심적으로 항상 든든해서 너무나 좋으니께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란께요. 봉섭의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장성한 아들이 재산도 모으지 못한 채 장가도 못 가는 것 같아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유일한 소원이라면 봉섭이가 장가를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봉섭의 바로 옆집의 명옥이라는 과부가 이사를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옥은 과부치고는 아직 나이도 많지 않았고 재산도 제법 있어 보이는 것이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그녀의 등장에 봉섭이의 마음은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옆집에 이사 온 거 무엇이냐? 명옥 씨라고 보셨습니까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 해서 말이다. 인사차 한 번 온 건 내 보기는 했구만. 이런 마을에 어울리지 않게 참 곱게도 생겼더만. 그러게 말입니다. 과부라고 하던데 아직은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 생긴 것도 우리 동네 처자들하고는 뭔가 다르게 품이 있어 보이는 게 오다 가다 몇 번 봤는디 묘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봉섭아, 네 말이다. 내 노파심에 말하는 건디. 행여나 네 그 여자를 마음에 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잉. 내 그 과부를 딱 보니 우리처럼 궁핍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전에 방국계나 끼던 양반댁 부인 같더만.
괜히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면 봉섭이 니만 상처받는다잉. 뭐 그냥 묘하게 눈이 간다고 했지. 제가 뭘 해볼 수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말이 다 맞지라.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 봉섭이는 왠지 힘이 빠지며 의기소침해지게 되었지요. 그렇기에 그 성실했던 봉섭이조차 다음 날 심란한 기분에 소자기를 나가지도 않은 채 그저 마을 주변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는데요. 거 사람 나고 돈 났지. 돈이 다 뭐라고. 이렇게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사는데도 그놈의 돈이 없으니 남 앞에서 제대로 설 수도 없구만 참말로. 우울한 기분에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요? 봉섭이는 우연히 길에서 과부 명옥이가 말숙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숲을 뒤로 모습을 숨긴 채 그네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어쩌다가 이 마을로 오게 되었단가? 내가 봐보니까 이 마을에 딱히 연고도 없는 것 같드만. 그것이 그러니께 참말로 말할라면 이야기가 긴디 말이여. 의도치 않게 듣게 된 명옥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고했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친정에서 꽤나 먼 마을에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의 아들에게 가게 되었는데요. 대체로 그런 양반 가문이 그러하듯 그곳에서 명옥은 시어머니의 등살에 시집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명옥은 친정집에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이 나불었습니다요. 큰일이. 애미 니는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잉 정신 사납게. 저희 친정집에서 편지가 왔는디.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다고. 저보고 얼른 좀 친정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구만요. 웜에 무엇이라 그것이 지금 참말이냐? 하이고 그것이 큰일은 큰일인디. 근데 말이다 아가. 너그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다는 것이 단순 노안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여. 나도 얼른 일을 좀 보내주고 싶은디. 해필 이럴 때 우리 집 여종 매양이도 애 낳는다고 지그 집에서 쉬고 있는 와중에 너까지 친정으로 가버리면 우리 식구 밥은 누가 챙기겠냐잉. 어머님 아무리 그런다고는 해도 편지에는 꼭 좀 집으로 서둘러 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급한 일이 아닌 것 같구만요. 무엇이라? 지금 그러면 니는 친정만 집이고 시댁은 집도 아니라 이 말이여 애민이는. 내가 말이여 야박하게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가 일이 있어 놓으니까 확실해질 때까정 좀 있어보자.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냐잉? 하이고 이렇게 뭐든 성급하게 순서 안 따지고 하려고더니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아무튼 오늘 니나 나나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으니까 니 얼른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어라잉. 네, 알겠습니다요, 어머님. 결국 명옥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친정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한참 후에서나 겨우 친정집에 갈 수 있었지요. 하이고 나는 아주 네가 다음 생에나 오는가 했더만 그래도 내 살아서 아주 네가 오는 것을 보기는 보는구만. 참말로 빨리 온다 빨리 와. 오라버니,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못 샀구만요. 이 망할 거사. 아버지가 니를 그러고 좋아했었는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이여.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네 얼굴 한 번만 보고 잡다고 한 것을 네 알기는 아냐잉? 오라버니 지가 입이 10개라도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만요. 망할 것이 그렇게 한번 와달라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쓰잘데기 없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오고 앉았네. 시집간 딸려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더만 그 말이 진짜구만 진짜요. 나는 말이다. 다 필요 없는 게인자 평생 네 안 보고 잡다야. 집에도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얼른 그 시댁으로나 돌아가 보러라잉. 명옥은 몇 년 만에 본 오라버니의 차가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며 한참을 서 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은 한꺼번에 오게 된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명옥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나마 시댁에서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남편 역시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후 시어머니는 명옥이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계속 죄인 취급을 하는 통에 명옥은 결국 모두가 자고 있는 밤중에 패물과 돈을 챙기고 누구 하나 아는이 없는 지금의 마을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마을로 오게 된 것이구만. 원매, 언니가 그래도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편하게 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언니 팔자도 참말로 기구하구만. 내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내 얼굴 한번 보는 것이라고 했었는디. 그것을 못 들어준 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서 한이 되더라고. 명옥의 사연을 듣게 되자 봉섭이는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찾았지요. 아버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구만요.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봉섭아. 옆집 명옥 씨 말이어요. 제가 잘만 하면 거 명옥 씨의 마음을 뺏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야? 네 갑자기 그것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뭐 좋은 수라도 생각이 난 것이냐, 봉섭아? 뭐 확실하지는 않은디 그래도 일단은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구만요. 그것이 그런디 아버지가 좀 말을 맞춰줘야 하는 일입니다요. 아나에 네가 장가만 갈 수 있다고 하면 말이다. 지금 당장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인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구만. 딱 그 자세가 중요하구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말입니다. 거 실한 몽둥이 하나를 들고 저한테 거 장가도 못 가는 놈 어차피 대도 못 이을 건디 다 같이 죽자고 크게 소리치면서 저를 몽둥이로 패주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려 네가 뭔 생각이 있어 놓으니께 그리 해달라는 것이겠지. 그래 잘 알았구먼 봉섭아. 다음 날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봉섭의 집에서는 봉섭이 아버지의 분노에 찬 소리로 매우 소란스러웠는데요. 그 소리는 옆집 명옥의 집까지 크게 들렸기에 명옥은 깜짝 놀라서 마당에 나가보았지요. 웜에 이것이 무슨 일이 있길래 아침부터 일하고 소란스럽다냐잉. 그러자 느닷없이 봉섭이 명옥의 집으로 뛰어들어와 명옥을 향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하이고 명옥 씨, 나 좀 그 숨겨주시면 안 됩니까요? 까딱하다가는 아버지한테 지가 맞아 죽게 생겼구만요. 웜에 봉섭씨, 거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일이 아침부터 아주 난리란가요? 일단 얼른 거 방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하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명옥 씨 아주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요.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웃끼리 이 정도로 무슨 생명의 은인입니까요? 거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만날 일만 오고 30도 넘은 채로 아주 장가는커녕 여자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 놓으니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이라고 하면서 요 며칠간 심기가 매우 불편했는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터져버렸구만요. 아, 난 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구만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지한테는 큰일은 큰일이구만요. 제가 평생 소작농으로 농사일만 해놔서 농사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디 거 혼례라는 것은 당최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알려준 적도 없으니 어떻게 제가 장가란 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이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내가 장가 가는 것이라서 그것만은 내가 꼭 들어드리고 싶은디 말입니다. 명옥은 봉섭의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하는 모습에 순간 자신의 옛 모습이 겹쳐 보였기에 봉섭이에게 동정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라는 것이 꼭 거창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다가 상황에 맞게 물 한 바가지만 떠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구만요.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면? 그러면 명옥 씨 참말로 죄송한디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서 그런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까요? 그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마당에서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릴라니까 얼른 나와 보시구려. 그리하여 명옥은 봉섭을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고 봉섭이에게 어떻게 혼례를 치르는 것인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알려주었지요. 하이고 명옥 씨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구만요. 한번 봐보니 이렇게 간단한 것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놓으니 그동안 제가 뭐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명옥 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란가요? 아홀레까지 어떻게 치르는지 알려준 마당에 제가 못 알려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뭐를 한번 알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라 말입니다. 그 혼례를 치렀으면 그 다음 첫날 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요? 제가 여자 경험이 없어놔서 이게 도무지는 짐작이 안 가는구만요. 뭐시라고라? 원매 봉섭씨 거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우리 집에 온 것이란가요? 웜에 제가 절대 그런 의도로 여기를 온 것이 아닌디 이거 오해사게 생겼구만요. 명옥씨 이것은 내 진짜로 명옥씨한테 맹세할 수 있구만요. 지는 그냥 이왕 배운 거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디 이것이 참말이구만요. 명옥은 그런 봉섭이를 보며 왠지 서툴지만 순수한 모습에 이끌리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꼭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결국 하룻밤을 어떻게 치르는지 몸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오, 웜에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만요.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명옥과 봉섭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 마누라 아침이 되었으니 얼른 아버지한테 같이 문안 인사 드리러 갑시다잉. 마누라라니.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으시단가요? 아, 어제 우리가 천지신명께 빌며 혼례를 치르기도 했고 첫날 밤도 함께 보냈으니 이제 부부가 된 것 아니겠소? 그러니 자네가 이제 내 마누라가 된 것이지. 그러면 마누라 자네는 어제 가짜로 신령님께 빌었단 말이오? 아,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서도. 당신도 가짜로 빈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부부가 된 것이 틀림없지 않겠냐 이 말이지.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는가? 절대 자네랑 그저 하룻밤 보내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 그나저나 뭐하고 앉아있는가? 아버지 기다리고 있겠는디. 얼른 문안 인사 드리러 가자니까는. 너무나도 당당한 봉섭이의 태도에 명옥이는 실소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허. 그래 갑시다요 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당신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리다. 그렇게 명옥은 못 이기는 척 봉섭이와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봉섭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농사일에 대한 봉섭의 재능과 성실함을 확인한 명옥은 자신의 재산으로 땅을 사들인 뒤 소장농을 고용하고 봉섭이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평생 소장농 생활을 했었던 봉섭이는 누구보다도 소장농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전수해주고 세경까지 후하게 맞춰주니 마을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봉섭이의 지주였던 홍배대감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명옥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